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3장 기업의 경영성과와 손익계산서 1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회계를 하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는 알고 그냥 회계하는 동안은 평생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용어가 크게 5가지였다. 자산, 부채, 자본. 제가 침투회계 가면서 목이 터져라 막 얘기했던 거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었죠.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뭐 현금, 당조예금, 보통예금, 뭐 당조예금은 뭐 생활 속에 못 들어봤다 하더라도 나머지 상품, 건물, 토지, 기계, 바드롬 별로 그렇게 뭐 사실 그렇게 낯선 거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빨리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지금부터 해야 될 수익과 비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을 아까 재무 상태라고 그랬죠? 그럼 재무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한 표가 뭐였어요? 재무 상태 표였죠. 그죠? 재무상태 표,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보고서, 재무상태 표. 다만 지금까지는 수십 년간 대차대조표라고 해왔고 지금도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데도 있고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수익과 비용으로 갑시다. 자, 수익 비용. 자, 먼저 경영성과인데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제적 성과다. 자, 우리 회계는 누가 한다? 또 까먹었어요. 우리 회계는 첫날 전제 기업이다. 여러분하고 저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기업이라는 전제. 그럼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한다, 사업을 한다. 목적이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이 최고잖아요.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버는 거 경제적 성과, 경영성과를 파악하자. 근데 경영성과를 파악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수익과 비용을 알아야 됩니다. 수익.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 자본의 증가. 아까 자본이 있었죠? 요 전 시간에 자산, 부채, 자본. 기업의 순재산이잖아요. 순재산이 늘었어. 예를 들어서 기초, 기말 이제 아시죠? 기초의 순재산이 1억이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기말에 가서 순재산을 파악해 보니 1억 5천이 됐어요. 자본이 늘었어. 그럼 그게 바로 수익. 자본이 증가하는 요인. 근데 쉽게 말하면 그냥 결론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게 수익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수익이고요. 그리고 참 우리 회계는 계속 누가 한다? 여러분이 누구다? 내가 누구다? 기업이다. 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럼 기업도 사실 종류가 있잖아요. 유통업, 뭐 사고 파는 유통업, 아니면 음식점,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대부업, 금융업이지, 그것도 금융.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매업도 있고, 유통업도 있고, 같은 얘기인가? 제조업도 있고, 금융업도 있고, 조선업도 있고, 건설업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업종 중에 앞으로 우리가 회계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는 기업이다, 또는 기업 실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기업 중에 우리는 상품 매매업을 기본으로 합시다. 유통업. 상품을 사고 파는 업종, 물건을 사다가 파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가게들, 옷가게, 신발가게, 전자제품 매장, 자동차 매장, 이런 데는 대부분 딴 데서 사다가 자기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품 매매업을 전제로 깔고 갑시다. 그래서 상품은 자산이었죠. 근데 상품을 팔면 그게 바로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상품 매출 그러면 수익, 상품 매출 수익. 아셨죠? 그 다음에 임대료. 요즘은 조물주 위에 누구라고요? 건물주. 제 건물주예요 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제 건물주입니다. 얼른 강남 사거리에 저기 7층짜리 건물 제 거예요. 50억밖에 안 돼요. 그럼 좋을 텐데, 그죠? 임대료. 자,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임대료와 임차료를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냥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 회계 안 배운 사람 일반 생활에서는 그냥 임대료를 냈다, 임대료를 받았다 같이 씁니다.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구분해야 돼요. 임대료라는 건 건물이나 토지 등을 대여, 임대, 돈 빌려주는 건 대여라고 하고, 건물이나 토지 같은 걸 빌려주는 건 임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물주가 자기 건물을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게 임대고, 그 대가로 받는 게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임대료는 주는 사람은 임대료를 주는 게 아니라 이따가 나오는
임차료를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임대료, 받는 사람은 임대료. 돈 버는 거니까 수익이죠. 돈 버는 거니까 수익이고, 수수료 수익. 뭔가를 제가 중간에서 뭐 심부름을 했던, 부탁을 받아서 일을 해줬던 간에 수수료를 받았다, 수수료 수익. 수수료를 받았다, 수수료 수익. 어쨌든 수익은 돈을 버는 거랬죠. 수익은 돈 버는 게 수익이랬어요. 상품 매출, 임대료, 수수료 수익. 그리고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뭐 어려운 얘기 없죠. 단기 매매 증권이 주식 같은 거였죠. 주식을 팔아서 처분, 팔아서 생긴 이익.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안 배웠는데 건물이나 토지 같은 자산들을 묶어서 유형, 눈에 보이는 자산, 나중에 배워요.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이익. 그래서 무슨 처분이익, 무슨 처분이익, 이렇게 중요한 건 말을 만들어 쓰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자, 근데 위에 있는 것처럼 무슨 처분이익이라고 말을 따로 딱 만들 만큼 그닥 중요하지는 않다. 자, 그래서 여기는 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한다. 또 금액이 적고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폐품 처분이익 이럴 때 잡이익, 잡다한 이익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만약에 제가 전자제품 매장을 합니다. 근데 전자제품 매장을 해서 전자제품 팔고 하는 건 상품 매출 수익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매장에 있던 이제 폐박스나 아니면 그 홍보용으로 갖고 왔던 책자 같은 게 남아가지고 그거를 몰아서 고물상에 갖다 팔았더니 뭐 2만 원 나왔다. 그런 것들이 잡이익이에요. 잡다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수익은 거의 이 정도면 다 돼요. 상품 매출, 임대료,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이 정도면 되고 나머지 무슨 이익, 무슨 이익 이게 수익입니다. 자, 수익은 거의 그밖에 없어요. 자, 이번엔 비용입니다. 비용은 경영활동 결과로 인하여 자본의 감소,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순재산이 증가하면 돈 버는 거니까 수익인 거고 반대로 줄어들면 순재산이 쪼그라들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입니다. 전문용어로는 자 수익을 창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 한마디로 돈을 쓰는 거죠. 돈 버는 건 수익, 돈 쓰는 건 비용, 돈을 버는 건 수익, 돈 쓰는 건 비용. 근데 쓰는데 왜 쓰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수익을 맞잖아요. 상품 팔려면 매장을 얻어야 되고 종업원도 둬야 되고 물건을 사다가 팔아야 되죠. 그리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같은 관리비 나가죠. 광고도 해야 되니까 광고비, 전단지 같은 거 비용 발생하죠. 그러니까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돈,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돈 이런 것들. 그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상품 매출 원가. 매출된 상품의 원가를 배열을 잘 해보면 상품 매출 원가죠. 매출된 상품의 원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원가 100만 원짜리 상품을 얼마에 팔을까요? 여러분이 장사한다면 얼마에 팔을까요? 100만 원에 사왔던 거. 물론 뭐냐에 따라 다르죠. 뭐냐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유통은 참 장난이고 요지경 도깨비라 100만 원에 사왔던 걸 겨우 101만 원, 102만 원에 파는 것도 있어요. 진짜 100만 원짜리인데 만 원, 2만 원 남기고 파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건 1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팔 수도 있어요. 다 유지경이에요. 그럼 뭐 어쨌든 말도 꼬이네. 뭐 방법, 대책, 뭐 정답 없어요. 그냥 어쨌든 물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00만 원짜리를 만약에 그냥 150만 합시다. 150에 팔았다. 그러면은 이게 매출액이죠. 말 그대로 상품 매출. 이게 매출액이고 이 원가 있잖아요. 매출된 상품의 원가. 매출된 상품의 원가를 줄여서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하고요. 그 매출액은 돈 버는 거니까 수익이라고 하고 이 돈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만큼 썼죠. 이건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는 비용이에요. 그 다음 임차료. 이거 구분해야 돼요. 아까 임대료와 임차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임대료는 건물주. 건물주가 임대하는 것이지 내가 임대하는 게 아니죠. 나는 새 들어 사는 겨. 그럼 나는 임대가 아니라 저는 임차입니다. 그래서 건물 임대차 계약, 건물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임대차, 임대는 빌려주는 거, 임차는 빌리는 거. 한자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에서는 집세 내는 사람도 임대료 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임대료 냈어요. 임대료 내요. 임대료가 얼마 들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틀린 말이에요. 엄밀하게. 회계하는 사람들은 구분해야 됩니다. 내는 사람 뭐라고 해야 돼요? 임차료. 받는 사람은 임대료. 아시겠죠? 임차료와 임대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임차료는
비용, 임대료는 수익, 수수료 수익, 수수료 수익은 수익, 수수료 비용은 비용, 수수료 준 거죠. 수수료를 준 거죠. 뭔 수수료인지 몰라도 수수료. 여기 기장 수수료 써놨죠?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서 여러분 필요한 장부 같은 거 세무 신고를 하는데 세무사무소에 맡겼다. 그럼 기장 수수료 들어가요. 또는 관리 유지비, 뭐 방범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방범 시스템 이용하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비용. 돈 들어가는 건 비용, 돈 쓰는 건 비용입니다. 상품 매출 원가, 임차료, 수수료. 그다음 이자 비용, 이자를 주는 거, 이자 비용. 이자를 주는 거, 이자 비용. 은행에다 이자를 주든지 차입금에 이자를 주든지. 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유형 자산 처분 손실. 무슨 처분 이익을 이해했으면 손실도 이해할 수 있겠죠? 손해보고 파는 거죠. 건물, 토지 같은 유형 자산을 손해보고 팔았다. 유형 자산 처분 손실. 주식을 팔았는데 손해봤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무슨 손실로 끝나면 비용이고 무슨 이익으로 끝나면 수익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잡손실. 잡손실은 아까 했던 잡이익과 반대말. 금액이 적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손실이다. 도난이나 분실 등으로 발생한 손실. 돈이 비어요. 아무리 봐도 300원이 비어. 2박 3일을 생각해도 300원이 어디다 쓴다 기억이 안 나. 에라 모르겠다. 잡손실 막 이런 식으로. 돈을 만지다 보면 몇백 원, 몇천 원이 빌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실제 돈을 주고 받는다면 진짜 돈 1, 2천 원 이게 빌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잡손실. 그 다음 급여, 월급 주는 거, 돈 나가는 건 비용, 손해보는 거 비용입니다. 급여 앞으로 수백 번 더 할 거예요. 그 다음 복리후생비도 수백 번, 수천 번 더 할 겁니다. 우리 임직원들한테 무상으로 지급하는 물건이나 금전, 회식비, 경조사비 이런 것들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 복지, 복리, 종업원 복지, 복리후생을 위해서 종업원들한테 쓰는 돈이 다 돈이나 물건 이런 것 복리후생비. 근데 거래처에 주는 돈이나 식사비, 경조사비 이런 것들은 다 지업대비입니다. 이거 앞으로 수백 번씩 할 거예요. 별표 3,000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고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구분하세요. 우리 직원한테 쓰는 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쓰는 건 접대비. 아시겠죠? 수백 수천 번 씁니다. 여비교통비, 교통비요. 여비, 출장 여비, 교통비. 뭐 설명이 뭐 필요 있어? 교통, 버스, 택시, 지하철, 아니면 기차, 항공요금 이런 출장비 이런 게 여비교통비 돈 나가는 거. 통신비, 전화, 휴대폰 요금, 우편 요금, 그 다음에 인터넷 요금 이런 것들이 다 통신비 돈 나가는 거. 무슨 비, 비 내리고 있죠. 무슨 비, 다 이거 비용 돈 나가는 거. 그 다음 수도 광열비, 수도 요금, 전기 요금, 냉난방 요금, 가스 요금 이런 것들이 다 수도 광열비 돈 나가는 거죠. 돈 나가는 건 비용, 돈 들어오는 건 수익, 돈 버는 건 수익, 돈 쓰는 건 비용, 무슨 이익은 수익, 무슨 손실은 비용.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니죠.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동영상 들어도 같이 호흡을 하시면 여러분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거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면 점점 벌어지고 나중에는 폭이 이렇게 돼요. 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세금과 공과, 이건 세금이라는 말과 공과금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세금이라는 말과 공과금, 재산세, 자동차세, 물론 여기 있는 세금은 다 회사가 내야 되는 회사 부담의 세금이고요. 공과금은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는 수도전기요금 공과금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공과금은 그게 아니라 무슨 회비, 무슨 협회비, 조합비, 즉 회사가 속한 단체가 있어요. 무슨 협회, 회사가 속한 단체에 그 단체에 납부하는 회비. 유치원이면 유치원연합회 이런 거 있잖아요. 학원이면 학원연합회, 그리고 또 이거 음식점이면 음식점과 관련된 무슨 협회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데 가입을 하고 내는 회비 이런 것들이 공과금입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 돈 나가는 거, 비용, 수선비, 수리비, 비용, 보험료가 보험료죠.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료, 보험료가 보험료. 그리고 우리 전산에게 엄청 좋아하는 차량 유지비, 엄청 좋아합니다. 차량
차량에 대한 기름값, 주차요금, 그리고 수선유지비도 차량 유지비. 우리 전산회계가 아니면 여기 수리비 있잖아요. 수리비는 자동차를 수리해도 수리비로 처리해요. 그냥 말 그대로 수리비잖아요. 근데 전산회계에서는 자동차에 관련된 수리비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합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기름값, 주차요금, 수선유지비는 더 차량 유지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교육훈련비, 임직원들의 교육훈련, 강연료 이런 것들이 교육훈련비 잘 나와요. 도서 인쇄비, 신문 잡지, 양식지 인쇄, 명함, 책 구입비, 사진 현상용 이런 것들이 다 도서 인쇄비. 양식지 회사 외에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양식을 인쇄소에 맡겨서 인쇄해서 대량으로 인쇄해서 갖다 쓰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도서 인쇄비. 안 쓰던 말이 있을 줄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부터는 정말로 친하게 지내야 될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개정 과목들입니다. 저 개정 과목 특강 들은 분들은 안 들어도 되겠지만 일단 어쨌든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 수모품비, 문구류 구입했을 때 자산에서는 소모품이 있었고 여기는 소모품비가 있죠. 뭔 차이냐? 뭐 그건 나중에 합시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에요. 내가 소모품으로 하고 싶으면 소모품비로 하고 싶으면 소모품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일관성 있게. 그 다음 광고 선전비, 광고 홍보비, 전단지 같은 거 작성 비용, 기부한 거, 기부금, 잡비, 잡단. 금액이 적고 별로 자주 발생하지도 않고 이건 아닌가 보다. 사실 자주 발생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네요. 이건 금액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이겁니다. 자주 발생하지 않고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놈이 있었어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자주 발생하든 자주 발생하지 않든 자주 발생하면 뭔가 항목을 만드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건데 어쨌든 포인트는 게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출이에요. 잡비, 잡단. 그러니까 위의 것처럼 소모품비다, 광고선전비다, 기부금이다, 접대비다. 자주 쓰는 건 과목을 만들어야지. 근데 별로 자주 쓰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 그럴 때 잡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용에 속하는 가지수는 많죠. 저기 상품 매출원가부터 시작해서 급여니 뭐니 해가지고 개수는 10개 넘죠. 개수는 많지만 솔직히 이거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안 쓰던 용어들, 안 하던 말들을 하니까 좀 낯설다, 익숙지 않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어려워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건 아니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복리후생비, 접대비 이게 어려워? 말이 안 되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야. 아직 낯설다. 아직 너 낯설어 이거지. 그럼 익숙해지려면 말로 해야 돼요. 자산부채, 수익비용.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관련 용어 익히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은 손익계산서. 기업의 일정 기간,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었어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인데, 자, 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보고서. 여기 지웠는데 수익과 비용을 모으면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그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보고서가 손익계산서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와 이 손익계산서 이 두 개는 우리 회계 배우는 사람들은 평생을 안고 가야 될 숙명입니다. 이거 모르면 회계를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손익계산서도 T계정. 참고로 재무상태표 그릴 때 왜 T계정 그렸을 때 이유 재무상태표 FP라고 쓸게요. 그냥 바쁘니까. 그래서 이유 불문 수백 년간 해왔다. 자산은 차변, 부채와 자본, 대변. 외웠어요? 자산은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 외웠습니까? 또 그새 까먹은 거 아니죠? 이거 외워야 되고, 마찬가지로 수익은 무조건 대변, 비용은 무조건 차변. 외우세요. 이유 없습니다. 수익은 무조건 대변, 비용은 무조건 차변. 그럼 비용보다 수익이 많으면, 쓴 돈보다 벌은 돈이 많으면 당연히 이익이죠. 순수한 이익, 단기. 이번 연도에 발생한 순수한 이익이다. 단기 순이익입니다. 굳이 공식으로 하자면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순이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 전문용어로 하면 손익법이다. 안 외워도 됩니다. 외우려면 이걸 외워라. T계정.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이거면 끝났죠? 수익이 많으면 이익이야.
버는 게 많으니까 순수한 이익, net income. 그죠? net income. 그리고 굳이 또 공식으로 말하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수익하고 똑같아지네요. 비용과 순이익을 더하면 수익과 똑같죠. 비용과 순이익을 더하면 수익학계와 일치합니다. 손익계산서 등식. 외워야 되냐? 아니에요. 그림 하나면 해결되잖아요. 그림으로 해결되면 그림을 외우세요. T계정 그려요. 우리 회계에서는 이 T계정, T자. 이 T계정하고 회계에서는 많이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회계를 더 익힐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용은 차변이고 수익은 대변이고 적었는데 어라? 비용이 더 많아. 비용은 쓴 돈이고 수익은 벌은 돈이잖아요. 비용 쓴 돈이 더 많아. 그럼 손해봤죠? 에이, 손해봤어. 당기순 손실. 굳이 공식으로 하면 비용에서 수익 빼면 되죠. 총비용 마이너스 총수익은 당기순 손실. 손익법 등식. 안 외워도 돼요. 이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수익이 많으면 이익이고 비용이 많으면 손실. 당연한 얘기잖아요. 번 돈이다, 쓴 돈이다. 그것만 구분하면 되죠. 그죠?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차변 비용 합계는 대변의 수익과 손실 더한 거와 똑같다. 총비용은 총수익 플러스 손실. 손익계산서 등식. 따로 안 외워도 됩니다.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절대불변의 진리. 앞으로 우리 회계 때려치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항상 우리는 그 원리 원칙. 그래서 왜 첫 시간에 왜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그 원리 원칙이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겁니다. 자산은 차변의 적자, 부채는 대변의 적자, 비용은 차변의 적자, 수익은 대변의 적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복식부기 원리입니다. 거창할 거 없어요. 지금 했던 게 원리입니다. 그다음 교재 22쪽에 보면 나머지 사이사이는 예제는 알아서 자꾸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시다가 개정 과목 같은 거 헷갈리면 앞에 내용 보시고 그리고 답 보시고 그래도 혹시나 제가 또 아무리 제가 10번을 봐도 또 제가 쓴 건 다 제가 쓴 거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친 거니까 제가 보기엔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은 다 이뻐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은 다 이뻐 보여. 근데 이게 남들이 볼 때는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3번, 4번, 진짜 10번을 봐도 제가 못 찾는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욕하지 말고 저 오래 살면 안 돼요. 저 의사가 저 오래 못 산대요. 앞으로 오래 살아야 50년이라는데 앞으로 못 산대요. 그래서 어쨌든 욕하지 마시고 틀린 거 있으면 신고하세요 그냥. 네. 자 다시 교재 22쪽에 보면은 기업의 순손익 계산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특히 나중에 이론 시험에서 요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다만 지금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풀이, 기출문제 같은 거 풀이할 때 충분히 설명드리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합시다. 그중에 밑에 건 설명 필요 없죠. 손익법.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순이익이다. 아까 했던 그거죠. 머릿속에 손익계산서를 그리면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다. 근데 만약에 비용이 많으면 마이너스 나오겠죠? 마이너스 나오면 손실입니다. 당연한 얘기지. 그리고 또 이제 요건 했고 이제 이건 안 했네.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순이익이래요. 기초기말 기억납니까? 1월부터 12월로 가져가면 1월이 기초, 12월이 기말이잖아요. 기초의 순재산보다 기말의 순재산, 자본이 순재산이잖아요. 기초보다 기말이 늘었으면 그만큼 이익이다. 내용을 이해하면 공식도 다 필요 없어요.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어. 기초자본보다 기말자본이 늘어났어. 그럼 이익이냐 손실이냐? 늘어났으면 이익이죠. 이걸 어렵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말자본 빼기 기초자본은 순이익이야. 외우려고 하니까 힘들죠. 기초, 기말. 기초자본보다 기말자본이 많아졌으면 이익이란 얘기고 기초자본보다 기말이 줄었어. 시작할 때 1억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5천밖에 안 남았어. 그럼 손실되죠. 기초가 크면 마이너스. 기말자본보다 기초가 크면 마이너스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면 손실이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당연한 기초가 뭐다 기말이 뭐다 첫 시간에 했던 거 있죠. 그거 용어. 그리고 자본이 순재산이었어요. 그럼 기초 순재산, 기말 순재산. 물론 자본은 항상 어떻게 구한 거예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그럼 기말 자본은 어떻게 구해요? 앞에다 기말자를 붙이면 되지.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뺀 거죠. 그럼 기초 자본은 어떻게 구해요?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 뺀 거죠.
그런 정도의 이런 거는 나중에 응용을 문제풀이에서 해도 돼요.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중요한 게 자산부채가 뭔지, 그리고 자산부채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이 뭔지, 그리고 수익비용, 수익비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그거를 알면 되는 겁니다. 이거 몰라도 돼. 지금 몰라도 돼. 더더군다나 밑으로 갔더니 또 복잡해져. 기말자본 빼기 기초자본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추가 출자 있으면 더하고 인출 있으면 빼래. 이러면 또 헷갈리죠. 이런 거 지금 안 외워도 돼요. 나중에 공식 안 외우고도 풀 수 있는 거 다 해드릴게요. 일단 참고 삼아. 어쨌든 범위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일단 써놓긴 써놨는데 오늘은 안 해도 됩니다. 공식 안 외워도 돼요. 충분히.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풀어보고 싶은데 안 풀려. 그럼 승질나죠? 승질내지 마시고 참으세요. 참으세요. 문제는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되 다 안 풀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자 지금 중요한 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용어, 또 거기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 그리고 재무상태표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그거를 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까지. 이 뒤는 아마 내용이 다른 걸 나올걸요? 그렇죠. 다른 거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왔던 자산, 부채, 자본, 이번 시간에 나왔던 수익과 비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다시 한번 샥 정리하신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다음 시간에 봬요. 오래 있다 오면 안 돼요. 하여튼 공부는 하루에 하나를 듣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 듣고 일주일 있다 듣고 하나 듣고 2달 뒤에 듣고 이거 안 돼요. 꾸준히 들으셔야 됩니다. 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시 한번 쫙 정리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